대념초경 그 좀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해야 탐진치를 소멸할 수 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하시고 3매 6가지 나왔고 그 윗바사나는 별도라 윗바사나 이른다가 안 나오고 그 이제 사티 공부를 해라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4념처를 공부하면은 그 3매와 윗바사나를 이룰 수 있다 해서 4념초에는 그 사티와 신수신법에는 3매가 나오죠. 그런데 4념초를 보시면 알지만 아까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3매 필요 없다고 한 사람처럼 그 4념초가 나오는 대념초경에 경은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죠. 반야만이 있고 해탈할 때까지 맨 서두에 나옵니다. 반야만이 있고 사띠가 현존할 때까지 그 닦아라. 그래서 7년만 6년만이라는 거는 4념초 중에 하나만 닦으면 7년만 6년만 이런 얘기인가요? 4념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경인데 이렇게 딱 재단을 해갖고 어려운 건 빼버리고 쉬운 것만 하면은 그 뭐 윗바사나가 돼갖고 뭐 해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의 내려오는 전통인가 본데 경에 없다 이겁니다. 근거가. 지금 대념초경은 이렇게 딱 나눠갖고 잘라서 어디만 해는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개정에서 개만 해도 안 되고 정만 해도 안 되고 반야만 해도 안 되는 게 이치로 반야가 해탈이니까 하면 되겠지만 앞에 거 없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념초경에 그래서 4가지 사띠 확립을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궁극에는 나중에 법 3매 있는 쪽 가서 신수신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법을 빼놓으면은 그냥 국민학교 과정하고 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만 6년만이 해도 70년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걸 정리를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사띠는 뭔가를 먼저 얘기하죠. 지금 사띠의 직역은 기역인데요. 이 지금 4가지 관찰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게 관찰이라는 단어, 사띠라는 단어, 그 다음에 쌈빠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쌈빠자나는 정념 정지할 때 사띠를 확립해서 분명히 알라 이거를 쌈빠자나인데 요 용어를 한번 정의해야 되는 게 일단 관찰해라 하신 게 왜 관찰해야 되죠? 지금 사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셋 다가 중요한 건데 이 4가지는 다 관찰해라로 되어 있어요. 왜 관찰해야 되냐 이거죠. 관찰하는 데 있어서 사띠를 확립해서 관찰을 해야 해요. 어찌 보면 관찰이 더 목적이에요. 왜 관찰하냐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며 어떻게 사유해야 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그 3특상이라는 것 때문에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목적은 그거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쌈빠자나예요. 그건 뭐냐면 반야는 이걸 다 알고 다 본다예요. 그래서 전에 비유했지만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되면 반야가 드러나면 꿈에 깨 있으면 3매가 많이 돼서 반야가 좀 무더기가 드러나면 꿈에 깨 있는 경치가 되면은 꿈 밖에서 꿈 안이 다 보인다. 꿈 바깥쪽은 형체 없다고 그랬죠. 꿈 바깥에서 꿈 안에 보면은 거기에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등장인물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마음, 행동, 느낌 다 보여요. 그 바깥에서. 그런 것처럼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반야죠. 반야인데 여기서는 지금 반야 전까지 키우는 거로 쌈빠자나라고 나온 거예요. 분명한 알아차림이라고 써 있는 거. 근거는 그 사이트에 올렸는데 뽀따빠따경에 초선에 들면은
감각적 욕망의 산야의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에 해당하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의 세계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2선, 3선, 5선, 6선, 7선, 8선 여기에 이르면 고유의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고유한 그 고유한 산야가 이게 사실은 말이 산야지 반야예요. 반야인데 아직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산야가 섞였기 때문에 고유한 산야인데, 고유한 산야가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반야가 구경까지 편지한 거예요. 거기서도 해탈이 아니어서 의도만 사라지면 이제 소멸한다 했잖아요. 의도만, 이제 미세한 의도만 사라지면 열반인데,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산야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쌈빠자나의 증득이 있다. 쌈빠자나, 쌈마파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반 전까지의 모든 산야의 세계를, 상의 세계를 소멸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더 높은 거죠, 쌈빠자나가. 최소한 열반 바로 밑에 부하 정도 되든지, 열반이랑 동의어가 되든지, 그 원음경전의 말씀 그대로면은 열반 전까지의 모든 거를 소멸을 알아차리고 있는 쌈빠자나가 있다니까. 지금 그 쌈빠자나예요. 여기 단어가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게. 그래 정념정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빠자나는 그 아주 뭐 낮은 단계에 분명히 알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계의 모든 소멸을 알고 있다, 이거 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쌈빠자나가. 그래 한번 내가 아직도 그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원음에 계신 말씀을 갖다가 법답게 얘기한 거지 언어학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어학적으로는 이게 지금 산스크리트의 쌈프라즈나와 비슷해요. 쌈빠자나가. 이거 빨리어인데 산스크리트의 쌈프라즈나는 쌈바냐예요. 빨리어로. 비슷한 단어 아닐까 싶은데 언어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뜻상으로 분명히 그겁니다. 뽀따빠따에 계시다시피. 그러면 아까 내 꿈에서 비유했듯이 이게 분명한 알아차린다 우리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세계가 전부 다 거기에 보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수동태로 알아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꿈밖에서 보듯이 그 쌈빠자나 할 때까지 공부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차려질 때까지 저절로. 다른 근거로는 쌍육다니까에 이 말씀이 계셔요. 느낌은 쌈빠자나 하면서 일어나고 쌈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쌈빠자나 하면서 소멸한다. 마음은 쌈빠자나 하면서 일어나고 쌈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쌈빠자나 하면서 소멸한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느낌은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난다니까. 물론 여기 공부의 처음은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라죠. 처음 공부는. 그러나 쌍따니까의 말씀은 느낌은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난다니까 최소한 그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동시상용이다. 사실은 선행할 수도 있다. 마음도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난다가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수동태로 쓴 겁니다. 알아차려지면서. 이 쌈빠자가 그런 뜻이니까 마음보다 못한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거나 오히려 마음보다 더 높은 친구예요. 마음이 사라진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쌈빠자나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념정지라는 한자가 싸띠를 확립해서 분명히 알아라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분명히 알아라가 더 목적어다 이 얘기예요. 싸띠 확립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싸띠가 중요해요. 싸띠도. 싸띠가 직역이 기억이에요. 기억이 중요해요. 작은 뜻이 정신 차려라예요. 마음 챙김이라고 한글로 번역한 건 정신 차리라의 의미가 있는데 진짜의 의미는 기억이에요. 직역이. 이게 왜 기억이냐? 쌍육다니까에 근거를 댑니다. 부처님께서 싸띠를 확립해서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과거에 어떤 말을 했건 어떤 행동을 했건 이걸 모두 빠짐없이 기억해라 이러셨어요. 여기에 싸띠가 나옵니다. 원래 뜻도 기억이고 그럴 때까지 싸띠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싸띠 확립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기억이 목적이에요. 이건 뭘로 넘어가죠? 숙명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빠짐없이 기억해야 만냐가 드러나 숙명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맨 앞에 얘기한 관찰은 그 쌈바자나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반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야만 있을 때까지 맨 앞에 서두에 나와요. 해탈할 때까지,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쌈바자나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연결해 보시면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는 빠냐가 있다. 그래서 그 빠냐처럼 하려고 관찰도 하는 거고 삼특상을 하려고 관찰한다. 그리고 사티는 뭐냐, 맨 처음에 정신 차리라의 의미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 사티로 어떻게 마음을 관찰해요? 마음으로 정신 차렸다면 그건 후행하는 건데 더 본질적이다. 마음을 관찰하려면은 그 사티가 나중에 어떤 빠냐의 무더기로 전변을 한다. 그런데 그 사티를 확립해라의 정말 중요한 얘기는 기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쌍육다니까에 왜 아까 그 말씀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오십니다. 빠짐없이 기억할 때까지.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쌈바자나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차려질 때까지. 지금 우리가 후행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동시상용으로 이 모든 세계가 알아차려질 때까지, 쌈바자나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사실 사띠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빠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쌈바자나가 어쩌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열반 직전이니까 그 다음에 숙명통에 관련된 기억이다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 이 사티 방림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아까 삼매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못한 사티를 공부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이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하려니까 이제 3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로 안 돼. 이거 어쩌나. 2시간이라고 그랬다가 자꾸 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어떡하지.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간식 먹었으니까 괜찮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데까지 하십시오. 시계를 보니까 자꾸 말이 빨라져. 거예요. 무슨 맛이야? 그렇게 하고 먼저 통론을 하나 얘기 드리고 하면은 신수심까지는 관찰하라만 말씀이 계셔요. 신수심까지는 단순 관찰이에요. 없애라 해로운 걸 이런 말씀 안 계셔요. 법에 가서 드디어 처음으로 해로운 법을 제거하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쭉 살펴볼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수심의 종합편이 법이다 얘기한 거예요. 아까 또는 삼매로는 해로운 걸 없앨 수 있는데 윗바사나로 못 없앤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쌍육다니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은 못 없앤다 당연히 나왔고 화도 없앨 수 없다고 나왔어요. 윗바사나로는 쌍육다니까에. 그러니까 봄은 사라진다 화가, 이거는 잠시 집어넣은 거지 없앤 게 아니던데. 지금 이 구조가 신수심에는 관찰해라만 나와요. 정념정지에서. 법에 가서 처음으로 그 5가지 장애에서 5가지 장애만 관찰해라가 아니라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 등등의 해로운 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제거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지. 색수상행식도 각각의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일어남이 무엇인지, 사라짐이 무엇인지 뿐이 아니라 그것들의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지, 다시는 이제 제거하는 것까지 나와요. 제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앞에 신수심을 보면 신이 몸뚱아리요, 느낌이요, 마음이요 이게 나오는데 그것들의 종합편이 색수상행식이에요. 그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종합편으로 그것들이 무엇이고 일어남을 알고 사라짐을 관찰해라. 이게 앞에 했던 걸 종합이고, 더 나아가 해로운 거를 어떻게 소멸하는지 종합해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즉 앞에 신수심을 공부를 안 하면 법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관찰 공부가 앞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법에는 신수심의 사띠 공부도
다시 중압으로 나오고 전체 해픈 거가 나아가 그것만이 아니라 관찰만이 아니라 어떻게 제거하는지까지를 나오고 그리고는 산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산매가 나오니까 아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걸 없앨 수 있다고 하듯이 드디어 산매가 나오는 법에 더 나아가 이제 나온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앞에는 없애라 이 얘기가 안 나와. 있던 말던 다 냅두고 관찰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데 있죠. 먼저 몸에 대한 관찰인데 들숨 날숨에 대한 사티 확립인데요. 1번이 남바링은 내가 임의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부의 국민학교 중학교 순위이기 때문이에요. 1번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들이쉬고 사티를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 여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즉 우리는 그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해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사티를 작게는 정신 차려죠. 맨 처음에는 이 사티를 확립해 갖고 들숨 날숨을 단순히 관찰하는 겁니다. 들숨인지 하고 날숨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2번은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쌈 빠져나가고 길게 내쉬면서 혹은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내쉬면서 쌈 빠져나간다. 2번부터는 쌈 빠져나가 들어갔죠. 분명히 알아차린다라는 게. 이 알아차린다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들숨인지 날숨인지 사티만 확립해서 알면 됩니다. 1번은. 2번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다 비추어 보여줘야 돼요. 거울에 비추이듯이. 공부가 좀 많이 되면은.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분명히 알아차려진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비추이듯이 보입니다. 숨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1번에서요. 자연스레 2번으로 갑니다. 1번을 많이 해서. 즉 1번을 하다 말고 2번을 가면 아주 곤란한 거다. 삼매에서 초선을 하면은 자연스레 2선이 되듯이 초선을 건너뛰고 2선으로만 가려고 그러면은 2선도 없어지고 초선도 없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첫 번째에서 자연히 가게 되는데 첫 번째를 안 하고 두 번째를 가게 되면 호흡병 걸립니다. 엉킵니다. 자연호흡이 안 돼요. 관찰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단전이 됐던 코가 됐던 어디다가 하나에다 의식점을 놓고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뒤에 숨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3번이지 2번을 안 하고 3번을 가게 되면은 3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따 이 호흡 관찰이 아니라 몸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건 모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건너뛰든지 하거나 하면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잘못 갑니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에는 자연호흡 관찰인데 2번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숨에 의식점을 단전이 됐던 코가 됐던 어디다 하나 둔다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을 볼 수 있나요? 숨 못 보겠죠? 못 보니까 한 군데에 의식점을 두면 곤란합니다. 혹은 처음엔 둘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들숨 날숨에서 뒀다가도 저절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관찰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의식점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 온몸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가로 열고 전체 숨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쌍유타니까에서 나는 숨도 몸이라고 한다 계시죠. 여기서는 그 몸이 숨입니다. 진짜 몸뚱어리가 아니라 온 숨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 짓고 온 숨을 경험하면서 내쉬려 공부 짓는다. 이것은 숨에
코로, 가슴으로, 배로, 초숨, 중숨, 말숨 이렇게 숨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그 전체의 숨의 그 몸같이 형체들, 모양이 전부 다 그 비추어져야 됩니다. 비추어집니다. 내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숨 전체가 경험되어집니다. 이게 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숨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의 이게 신행이라는 게 몸의 형성이 아니라 숨의 형성이죠. 그러니까 숨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건데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선부터가 숨이 끊어지죠. 그러니 숨이 끊어지면 관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숨은 지금 최대로 조용해진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이 정도 가면은 숨이 고요해졌다라는 거는 아마도 여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멈추려면 멈출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조용해졌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숨의 공부의 전부입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숨 공부로는 그 삼매에 사선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선은 숨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숨을 공부한다. 그러면 혹시 그 숨 공부 중에 아니 뭐 삼매도 있던데요. 삼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선이 안 된다고 한 거지. 아나빠나 사티 삼매라고 해갖고 희열하면서 들이쉬리라, 희열하면 내쉬리라 이런 거 쭉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는데 그것이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만 숨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나 삼매까지 되리라 하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그것은 삼매가 된 사람은 여기 많은 사람이 알겠지만 그 초선이나 이렇게 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해라가 부처님께서 해로운 불 떨구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해갖고 해로운 불 떨고도 즉각적으로 들어갑니다. 초선에 희열이 전율이 그렇게 된 사람이 희열하면서 들이쉬리라 했을 때에 아나빠나 사티 삼매가 되는 거지. 사티 자체로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해로운 법이 먼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호흡 갖고도 삼매가 들어가는 거지. 호흡 자체로 삼매 들어가긴 거의 처음에 불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아나빠나사티 삼매 나올 때에도 처음부터 삼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이 그 다음부터 희열하며 들이쉬리라고 쭉 나와요. 그 얘기는 그 정리합니다. 앞에 이 뒤까지 다 안 된 사람이 앞에 거 하면서 삼매 되리라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숨의 뒤에까지 다 공부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삼매에서 공부가 돼서 삼매가 된 사람이라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순서로 할 때 희열하며 들이쉬리라 희열하며 내쉬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거는 개정회를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계율 삼매 반야가 그 계율 100%하고 삼매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계율 100% 했다면 이미 해탈해버린 거예요. 낮은 단계를. 불가능하다고 보셨어요. 삼매 없이는. 그러니까 물론 자주 비율을 계율 10%, 삼매 10%, 반야 10%, 계율 20%, 삼매 20%, 반야 20%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설명은 맞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지 계율 10% 되고 삼매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노선으로 얘기했지 계율이 어느 정도 많이 돼야 돼요. 많이 되고 삼매를 했을 때 삼매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니까 또 계율이 되고 하는 거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라고 딱 나와 계셔요. 그리고 삼매를 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퍼센트를요. 그러나 이해를 쉽게 시키려고 내가 계율, 삼매, 반야 이건 맞아요. 이렇게라고 얘기했듯이 돌아와서 이 호흡을 다 끝나고 삼매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호흡이 사실 삼매 없이 뒤까지 갈 건가라는 건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 호흡의 1번, 2번 정도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병렬로 돼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을 1, 2번 정도 하면은 몸 관찰에도 1, 2번이 있어요.
느낌 관찰에도 마음 관찰에도 탐심 정도 관찰 성내 뭐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으로 곤란하니까 그 저쪽 가서 그 법 가서 5가지 욕망 중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어남 사라진 뿐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건 어떻게 제거하고 앞으로 다시 안 일어나게끔 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초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몸 관찰로 얘기할게요. 호흡 말고 몸 관찰 보면 뒤에 잠들 때 깨어 있고 아침에 깨면서 깨어 있고 잠에서 깨어 있는 경지거든요. 이 경지를 하고 삼매 가나요? 삼매에서 굉장히 깊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몸 관찰을 다 끝내놓고 삼매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계율을 다 끝내놓고 삼매 가는 게 아니듯이 지금 이게 이렇게 병렬식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호흡을 어디까지 해야 이게 무슨 다 삼매에 해당한다 말씀이 안 계셔요. 그러니 이건 삼매가 많이 된 사람이 삼매와 법수를 비추어 봐서 이 정도가 이 삼매에 해당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호흡했으면 이거가 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호흡 갖고는 사선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흡 끝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 호흡을 삼매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끝까지 하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삼매 없이 끝까지 힘듭니다. 아까 마지막 그 거의 고요히 하리다가 거의 멈추기 직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가 되려면 마지막 거는 그 2선 그 정도거나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 4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사티 왕립 물론 걸으면서 걷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4가지 자세 있죠. 서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분명히 알아차려진다. 이것이 경전 하나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이어서 남발잉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자세들이고 6번은 이제 2차원 동작 나아갈 때 물러갈 때 7번은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중요한 건 지금 전부 다 분명히 알아차려진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쌈빠자나가 이 쌈빠자나 할 때까지 고부릴 때 펼 때 여기까지가 6, 7, 8번은 사실은 같은 적입니다. 같은 법수입니다. 2차원 동작으로 6, 7, 8번은 그것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이라면 같은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셋 다가 남버링이 6, 7, 8이라고 7, 8이 더 높은 공부가 아니라 6, 7, 8은 같은 1학년이면 1학년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이 3차원 동작이죠. 3차원이 가사, 바루, 의복 이건 뭐 스님 입장이고 일반인이라면 가사, 바루가 아니더라도 그 이렇게 일반 그 생활에서 3차원 동작을 알고 한다. 그 다음에 10번은 3차원 동작인데 안쪽입니다. 안쪽에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11번이 대소변을 볼 때 여기까지가 그 10번, 11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도수입니다. 그런데 12번에서 걸으면서 서면서 잠들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앉으면서까지가 12번이 11번보다 높은 공부입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다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잠들면서가 12번에 같이 있지만 더 힘든 겁니다. 걸으며 서며 앉으며보다 더 높은 공부고 잠을 깨면서가 더 높은 공부고 말하면서가 더 높은 공부고 침묵하면서도가 더 높은 공부입니다. 열반 직전인데 이렇게 갖고 뒤에까지도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아차려지면서 침묵한다. 아까 말하면서 알아차려지면서 말한다. 쌈빠자나 그 쌍위타니까 얘기 드렸습니다. 말하려면은 마음을 먼저 동원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말하기 위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쌍빠자나 하면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경지가 될 때까지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알아차려지면서 그 전부 다 말하고 있다. 동시상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신수, 신법에 모두 뒤에 붙는 말씀이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고, 물론 여기 밖으로 관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죠. 밖에 다른 사람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마음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타심통이니까 어려운 거고, 그 전에 밖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입니다. 그 공부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합니다. 앞으로 그걸 다 얘기 드릴 겁니다. 맨 처음에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모든 현상을 신수신법 안에서 모두 관찰해라가 나오잖아요. 그게 쌈바자나입니다. 그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무엇이? 그 모든 것이 관찰되어질 때까지 모든 현상이. 더 어려운 공부죠. 나중에 가면은 그게 법에 가서 이제 종합편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 이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이 여기는 삼성까지 나온 게 아니라 해탈까지 나왔어요. 지금 해탈 직전까지.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전부 다 하고 삼매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불가능한 거고, 예, 앞에 여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쪽과 삼매하고 이렇게 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 사성 갖고는 잠에 들면서 잠에 깨면서 이 잠 중에 깨 있는 게 거의 힘들어요. 지금 그 대념처경에 사선밖에 안 나왔죠. 힘든 겁니다. 네 가지 산매로는. 그래서 별도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그 31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여기에 뇌까지 넣게 되면 32가지가 되겠죠. 이걸 관찰하고 부정관이죠. 네 가지 요소를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관찰하라고 하셨죠. 여기에 관찰하는 거는 그 요소를, 몸의 그 요소들도 여기에 비추어서 관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지수화풍산매는 아직 아니죠. 사티에서는 관찰입니다. 지수화풍산매가 안 나옵니다. 그 삼특상을 위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몸의 37가지 그 부위별 요소들도 어떤 건 땅의 요소다, 이건 물의 요소다 이렇게 갖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모두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삼특상을 관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나중에 법에 가게 되면은 삼매 수행주제 11가지의 지수화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관찰하게 되면은 삼매가 용이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유는 근본 법문의 경에 계시죠. 못 배운 자는 땅을 땅이라고 여기고 땅을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 가운데 생각하고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긴다. 하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잘 배운 제자는 땅을 땅으로 여기지 않고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으며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는다. 하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한번 여겨보세요. 요소별로 관찰해서 삼특상이 이것이 전부 다 재행비상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수에 대한, 물에 대한, 불에 대한, 풍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요소 관찰, 사띠 관찰은 삼매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삼매의 전초전이기도 하고 삼특상을 알기 위한 거니까, 물론 아까 맨 앞에 전제가 네 가지 사띠는 삼매와 윗바산을 이루기 위한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는 나중에 처음에는 윗바산을 이루기 위한 삼특상을 아는 거고, 나중엔 더 나아가서 지수화풍 삼매하기 위한 지금 기초 작업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